최대한 적게 쓰고 적게 빌리고 해도 2025년 1분기에 가계부채가 1929조, 2000조에 이제 고작 71조 남았죠. 그리고 지금 이제 5월인데 4, 5, 6월달 이제 집계하면 2분기에도 더 늘어날 거랍니다. 25년 7월에 스트레스 DSR 3차 시행하면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 거기 때문에 한도 줄어들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대출 받아보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나 봅니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1929조인데 2000조라고 가정하고 한국에 있는 인구 5100만 중에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5000만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부채가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전체에서 한 40% 가량 된답니다. 5000만 곱하기 40 하면 2000만이죠. 부채가 1930조, 2000만, 2000조라고 치고, 그러면 인당 1억씩 있는 거잖아요. 부채가 4인 가족이면 빚이 4억, 3인 가족이면 빚이 3억. 이게 평균입니다. 근데 평균이 되게 무서운 게 이제 가장 많이 빌린 사람, 가장 적게 빌린 사람, 예를 들어서 이제 한 가구당 10억씩 15억씩 빌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4인 가족인데 빚이 1억 5천 2억 이 정도로 인당 5천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게 편차가 아마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인당 1억이라고 치고요, 빚을 4억을 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과연 그 4억이라고 하는 빚을 살아가는 동안에 갚을 수가 있을까요? 워낙 빚을 5억을 10억을 너무 쉽게 얘기하다 보니까 빚 5억쯤 가지고 있는 건 그다지 놀랄 일이 아니다, 누구나 다 그 정도의 빚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현실에서 빚이 4억이다 5억이다 라고 하면 죽을 때까지 못 갚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연봉이 1억이다 그래봤자 실수령액으로 640, 650 이 정도 받을 텐데, 외벌이라고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빚 4억, 빚 5억을 원금하고 위자하고 착착착 해서 30년, 40년 갚는 게 불가능하고요. 맞벌이 해야죠. 맞벌이 해야 됩니다. 맞벌이 해도 이제 남편이든 아내들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한 300, 350 받으면 답 안 나오고, 못해도 인당 한 500씩은 받아야, 그래야 이제 겨우 이제 계산이 나오는 구조인 거죠. 안 그러면 노답이라는 겁니다. 대출이자 따져야 되죠. 원리금 원금 따져야 되죠. 이래저래 해버리면 30년 따지고 원리금이 도대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심하면 400만원. 대출한 금액에 따라 천차만별이긴 하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좀 금액이 크죠. 좀 말도 안 되는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대출 이자를 고정금리로 한 30년 동안 40년 동안 2% 한다? 그러면 좀 그래도 숨통이 트일지 모르겠는데, 지금처럼 4.5%, 5%에 무려 30년, 40년을 끌고 간다라고 하면 절대로 수월한 숫자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되게 우려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값 상승 기대감을 가지고 5년 기다리고 10년 기다리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름 작전 짜고 했겠죠. 그래서 실제로 2029년부터 2024년까지는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의 생각이 맞아 떨어졌다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호가는 많이 올랐으니까요. 문제는 호가가 오르는 거지 실제로 거래가 매우 안 되더라는 거. 그러면 어떻게 따져봐야 되겠습니까? 팔아서 내 손에 쥐어야 그게 이득인데, 이득이 나오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머리가 좀 아픈 거죠. 좀 더 따져봐야 되는 거죠. 이게 불편하지만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너무 만만하게, 너무 편하게 뭔가를 기대하면 좀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뭐라 해도 좀 신중하게, 좀 더 면밀히 따져보고 결정하는 게 맞겠다라는 겁니다. 쉽고 편하게 몇 억씩 이렇게 땡겨서 빌려서 시세 차익으로는 10억씩 20억씩 남길 수 있다, 이런 이제 기대감에 배팅하겠지만, 그게 생각처럼 진도가 안 나가면, 진행되지 않으면 머리가 아픈 거죠. 이게 꽤나 무서운 일입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오랜 기간 기다려야 될 수 있는데, 그게 원하는 것처럼 흘러가지 않으면요, 그러면 이제 아픈 거죠. 힘들어지는 거죠. 그게 지금의 상황이고 지금의 현실이다라고 보고 움직여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빚을 가지고 있는데 그 빚이 건전한 빚,
정말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빚도 있고 감당 못할 지경까지 이르러서 미치고 팔짝 뛸 정도가 되어서 진짜 노답인 경우도 있을 거고요. 천차만별일 겁니다. 어느 상황에 놓이더라도 우리가 좀 우직하게 잘 좀 고려하고 잘 생각하고 진도 나가면 충분히 괜찮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의 경우를 좀 따져보고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되었건 간에 뭐든 결정을 너무 쉽게 너무 편하게 하는 건 조금 경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빚을 1억 2억 갚는 것도 절대 쉽지 않습니다. 빚 2억을 갚는다. 빚 2억 갚는데도요 진짜 토 나올 정도로 허덕이면서 악착같이 해야 겨우겨우 갚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의 사람들이 월에 100만원 200만원 저축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매우 어렵습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들 말을 쉽게 해서 만만하게 해서 뭐 누구나 다 매달 한 200만원씩 300만원씩 아주 편하게 쉽게 여윳돈이 생기는 것 같지만 현실은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되게 빡빡하고 되게 힘겹다라는 겁니다. 그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좀 잘 내다보고 판단하고 지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제 되게 힘겨울 수 있다라는 거 잘 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세상 살아가는 게 뭐가 내가 생각한 것처럼 착착착 흘러가고 잘 되면 참 좋겠는데 되게 지루하고 되게 힘겹고 되게 생각처럼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분히 여유롭고 충분히 안정적인 뭔가를 갖춰가며 지내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살아야 그렇게 지내야 길이 만들어진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지금의 시대 지금의 상황에 우리가 뭔가를 척척척 이렇게 맞춰 나가는 게 만들어 나가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는데 되게 안일하게 편하게 만만하게 뭔가를 생각하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겁내면서 어떻게든 잘 좀 대응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런 각오로 살아가야 그래야 길이 열리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참으로 어렵고 참으로 두렵고 참으로 고민스럽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쉽게 편하게 뭔가를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빚을 너무 이제 팍팍 냈다가 그 때문에 되게 고초를 겪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 잘 생각하고 잘 따져보고 잘 궁리하고 지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든 삶이 흔들리지 않게끔 잘 좀 컨트롤하고 통제하는 게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안전하게 살아가야죠. 무탈하게 말입니다.